현관 입구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고요. 우선은 붙박이, 빌트인 보이고요. 창문이 참 커요. 현관의 왼쪽으로 신발장 있고요. 오른쪽으로 방이고 왼쪽으로 주방 공간, 싱크대 넉넉한 크기고요. 이게 냉장고예요.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월세 수익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예비 건물주분들, 요즘 많은 분들이 집 사지 말고 직접 짓자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집 짓기 말처럼 쉬울까요? 집을 짓는 일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경험과 노하우는 건축을 직접 하는 것만으로 쌓이는 건 아닙니다. 볼 줄 아는 눈, 임대 경험, 그것이 가장 큰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집을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직접 짓지 않고 누군가 건축주들이 잘 지어진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요즘 계속 살면서 월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 방법, 입지 선정 방법 등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집, 어떤 집인지 그 집을 선택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비 건물주가 원룸형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어떤 주택을 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지역과 입지 선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미건부동산TV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빛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집은 뭘까요? 나와 내 고객이 함께 행복하게 살 좋은 집. 지금부터 그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좋은 집은요, 좋은 동네에 있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군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 환경이 내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사야지 좋은 집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되는 집이어야 합니다. 가치 증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장성과 가치 증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되는 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정말 이런 집 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위반 건축물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집이에요. 이 낡고 오래된 집이 리모델링이라던가 신축을 했을 때 괜찮은 가격인지 봐야 되겠죠? 낡고 오래된 이 집이 저평가된 게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져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내가 나중에 집을 다시 지을 때 최고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집이 다 썼나? 다 쓸 수 있나? 더 쓸 수 있나? 더 쓰고 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 낡고 오래된 집 땅들을 가치 증대를 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확장성이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위반 건축물 사지 않는 게 좋겠죠. 또 낡고 오래된 집 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 집들이 저평가되어서 보완할 수 있는 집인지 최고의 효용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한다면 그것들이 바로 돈이 되는 집일 것입니다. 우리는 공실이 없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집이요. 지금 현재 공실이 없고 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집인데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이전 영상에서 입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도로 조건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꼭 확인하고요. 여기에서는 고객의 니즈,
고객이 오래 살고 싶은 집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집의 면적이 어떤지, 인테리어가 상태가 어떤지, 옵션이 어떤지 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원룸, 투룸, 1.5룸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택,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조인지, 요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혼자서 살 수 있는 면적인지,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인지, 또 옵션이 제대로 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1인 가구 청년들이 좋아하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20대, 30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형태로는 원룸, 1.5룸, 미니투룸 등이 있고요. 공간을 보면은요, 보편적인 구조와 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편안한 집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는요, 들어갈 곳에 들어가 있는 옵션과 신발장, 냉장고의 위치 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씻는 거잖아요. 화장실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세면기, 변기, 샤워 공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공실률이 없겠죠? 누구나 와서 찾는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 모습, 안의 모습을 촬영해서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원룸형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형태, 공간, 인테리어, 기본 구조 등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고요. 우선은 붙박이, 빌트인 보이고요. 창문이 참 커요. 현관의 왼쪽으로 신발장 있고요. 오른쪽으로 방이고 왼쪽으로 주방 공간, 싱크대 넉넉한 크기고요. 이게 냉장고예요. 조명은 LED 등이고요. 깔끔하게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집들인데 이렇게 최신으로 트렌드하게 지어 놓아야 하고 그래야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요, 변기 널찍하게 있고 수납 공간 좋고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다음은 공간 인테리어 보는데요. 1.5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따로 있진 않지만 여유 있는 분리형이라서 1.5룸이라서 괜찮죠? 여기는 이제 방의 모습이에요. 양창으로 되어 있네요. 주방이 들어가 있고 책상 들어가 있고 LED 등인데요. 방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분리형으로 만들어 놔도 1.5룸이라고 해요. 분리형으로 만들어 놔도 되고 화장실 모습 보실 텐데요. 이 집의 단점은 화장실이 좀 작다라는 단점이죠. 신발장 크기하고 위치예요. 여기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현관에서 나와서 보면 신발장 어때요? 조그맣지만 그래도 길게 잘 되어 있고 위치에 들어갈 때 들어가 있죠. 여기 우물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사각형으로 잘 꾸며지게 되어 있고 창문 크고요. LED 등 구름다리, 집의 면적이 굉장히 좋죠. 붙박이로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보세요. 눈이 3칸짜리고 여기 냉장고가 잘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넉넉하죠. 샤워 공간 따로 있고 화장실을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도 보실 텐데요. 신발장이 좀 조그맣고 없죠. 그리고 신발장 요 앞에 있어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고 빌트인으로 가구는 참 좋고요. 그런데 냉장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쪽에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놓을 자리까지 또 신발장까지 넉넉하게 구조를 좀 잘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이 세수하고 또 변기만 앉혀 있는데 여기에 샤워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는 보세요. 분리형이에요. 분리형의 집인데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냉장고가 방에 들어가 있죠. 이런 집은 좀 아쉽긴 해요. 물론 가격을 싸게 받으면 되고 지금 보여주는 집들은 다 인기가 많은 집이긴 한데 이렇게 냉장고 자리라던가 신발장 자리를 생각해 놓지 않은 그런 집들은 조금 이렇게 구조를 좀 변경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세를 주어야 하는 월세 수익이 되는 그 집의 구조라던가 화장실 모습, 창문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참 좋습니다. 보면 여기 파리 같은 거 보면 또 여기 보면 집이 조금 오래됐나 라는 생각이 들죠. 와, 집은 정말 큽니다. 네, 구조를 좀 변경해도 될 것 같고 아주 오래됐지만 넓은 공간 원하고 내 마음대로 꾸미려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죠.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방 안으로 들어오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냉장고, 화장실 굉장히 넓죠. 이 집의 포인트는 화장실이 넓고 좋은 거, 면적과 구조상 개선 가능한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 집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수납이 잘 돼 있고요. 넓고요. 네, 창문이 그렇죠. 이런 집은 그래도 또 많이 임차인들이 찾는 거고 이미 에어컨이 청정형이에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좋아요. 싱크대랑 냉장고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신발장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죠. 그리고 이 집 화장실 샤워부스 따로 있고 세면기 이렇게 좀 넉넉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겠죠. 현관 입구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산다고 생각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집을 매수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을 지을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인기 많은 집의 공통점은요. 보통 이렇게 화장실이 넉넉해요. 화장실이 넉넉하고 또 샤워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채광들이 참 좋다라는 느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들도 깔끔하고 이렇게 세련된 아예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레이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블루 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6평은 넘는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 크기가 넉넉하고 채광이 좋은 것, 그리고 요즘 공기순환기라던가 천정용 에어컨이라던가 벽걸이 에어컨들이 간접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집들은 개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화장실이 되게 조그마다라는 거 느껴지죠? 보면 옛날에 지어지긴 해서 그렇지만 공간도 되게 크고 냉장고가 방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주방하고는 떨어져서 이렇게 냉장고 넣을 자리도 없고 또 이런 것들 물론 가격이 싸서 들어가야만 하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집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수할 때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임대도 잘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집은 관리가 잘 되는 게 LED 등으로 보이죠. 네, 이 집은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임차인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집들의 특징이에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공간 구조, 화장실에 여유 있게 생긴 그런 집들을 좋아하고요.
조금 오래돼 보이지만 그래도 쭉 수납 공간도 많고 책상도 많고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있죠. 분리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갈 곳에 들어가 있는지, 있을 곳이 있는지, 공간이 합리적인지 보편적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임대가 잘 되는 집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집을 산다라는 거, 매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집을 사야지 좋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은 입지 선택이 아니라 집 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실이 없는 집이 좋은 집인데 이 공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도 좋고 면적도 적당하고 인테리어도 좋고 옵션도 괜찮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사용할 때는 좋은 집은요, 좋은 동네에 있어야 되고 돈이 되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가치 증대가 가능하고 확장성이 있는 집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안에 내용이 오늘은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확인했는데요. 구조, 면적, 인테리어, 옵션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보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